돈값은 해야지. 이럴 거면 베이비시터 고용하는 게 낫겠네? 너 시터 월급이 얼만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아이 TV랑 핸드폰 많이 보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왜 이렇게 투정이 심해졌어? 너무 버릇 나쁘게 키우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래야 이 엄마도 좀 쉬지.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하루 종일 놀아줘? 아이 TV 볼 때나 밀린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지. 저번에 설거지 안 했다고 너 나한테 잔소리하지 않았어? 아이 식단은 왜 이렇게 부실해? 아이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너도 어릴 때 다 이렇게 먹었다 얘. 너가 지금 키가 덜 컸니? 어디 아프기를 하니? 내 친구들 아이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들은 요령 있게 집안일도 하면서 애도 잘 돌본다고 하던데. 엄마는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애 제대로 봐본 적도 없으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해? 하루 종일 애 보면서 잠도 못 자고 그래 봤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 애를 덥석 봐주겠다고 한 게 정말 후회된다. 네가 1년만이라도 애를 혼자 봤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그래서 더 이상 안 봐주겠다는 거야? 지금 와서 이러는 게 어딨어? 그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엄마가 봐주는 게 낫지. 너한테나 나은 거겠지. 넌 엄마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거야? 오빠 자식들은 잘 봐주고 왜 내 애는 못 봐주겠다는 거야? 그땐 나도 지금처럼 아프지도 않았고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만 봐주고 더는 안 봐줬다. 근데 지금 너는 언제까지 맡길 셈이야? 처음에는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만이라더니 이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맡아달라고? 됐다. 난 더 이상 애 봐주면서 남은 인생 보내고 싶지 않다. 또 왜 그래?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내일 다시 얘기해. 충북에 사는 70대 김순자 할머니. 김씨 할머니는 오늘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른이 넘어가면서부터 노화로 인해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맞벌이를 하는 딸과 사위를 대신해 딸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 4살 때까지 아이를 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김씨 할머니의 컨디션도 좋지 못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이날은 기온이 높아 집안에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에어컨을 가끔 틀어놓았지만 괜히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점점 손주는 칭얼거리는 빈도가 높아져 갔고 미운 4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밥 한 끼를 먹이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누나는 왜 말을 저렇게 한대요? 엄마 그냥 애 봐주지 마세요, 이제. 김씨 할머니는 막내 아들의 집에 있었는데 딸이 이곳까지 찾아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김씨에게 화풀이를 하고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너는 결혼하면 손주는 꼭 너네가 키워라. 네? 그런 게 어딨어요? 형이랑 누나 자식들은 봐주시고 제 자식은 안 봐주시게요? 아들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약간의 서운함도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반응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이런 김 씨에게는 그간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김 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김 씨는 일남 사녀 중 맞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엄마의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엄격했던 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김 씨는 아주 일찍 철이 들었고 항상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할머니에게 꾸중을 들어가며 음식하는 법을 배웠고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간에 안 맞으면 아버지는 상을 엎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김 씨는 삼시세끼 밥을 차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온갖 집안 청소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 김 씨의 희생 덕에 다른 동생들은 학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할머니는 정말 김 씨를 며느리라고 생각했는지 다른 형제들과 김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김 씨의 할머니는 김 씨의 동생들을 아주 예뻐했지만 김 씨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동생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것에 기뻤지만 그때는 김 씨도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때 김 씨는 남몰래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먼저 성인이 된 김 씨는 다른 동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집도 가지 않고 엄마의 역할을 했습니다. 김 씨의 동생들이 그렇게 성인이 되어 일하러 나가거나 시집을 가고 나서야 마침내 김 씨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김 씨를 시집 보내자고 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김 씨가 그냥 결혼을 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김 씨의 할머니가 그래도 시집은 가야 한다며 김 씨는 30살의 늦은 나이에 중매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김 씨와 동갑이었는데 김 씨의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은 김 씨가 영 탐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애는 잘 낳을 수 있겠어? 김 씨의 시어머니는 김 씨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얼른 손주를 낳으라고 매일 김 씨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남편과 이남 일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거의 2년 터울로 자식을 낳았고 자식을 낳은 순간부터 시간은 정말 빠르게만 흘러갔습니다. 김 씨의 시어머니는 김 씨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 애는 자기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며 육아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일을 하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일은 하지 않았지만 3명의 아이를 혼자서 키웠습니다. 김 씨는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나중에 만약 자식들이 손주를 낳으면 무조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자식들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김 씨는 금방 나이가 들었음을 느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겠다. 김 씨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김 씨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운동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껏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 헬스장에 가서 PT를 끊었습니다. 운동을 하겠다는 아내의 말에 남편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갑자기 무슨 운동을 하겠다고 그래? 운동만 해서 살이 빠져? 먹는 걸 줄여야지. 김 씨는 그런 남편의 말이 얄미웠지만 남편은 그래도 김 씨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비용을 대신 대줬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열심히 운동을 나갔습니다. 하루라도 안 나가면 남편의 잔소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운동 안 가게? 내 이럴 줄 알았다. 돈만 날리고 이게 뭐야? 오늘은 저녁에 갈 거예요. 그렇게 김 씨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꾸준히 했습니다. 김 씨는 다른 건 몰라도 운동은 거의 매일 갔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 김 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큰아들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자 김 씨는 들떠서 손주가 생기면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모임을 하나 가졌는데 거기 언니들은 항상 김 씨에게 손주 생기면 절대 먼저 돌봐주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예전부터 손주를 대신 돌봐줄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던 다른 자식들에게도 만약 손주가 생기면 내가 돌봐주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절대 못해까지는 아니지만 꼭 손주를 키워주겠다면 며느리랑 사이 나빠질 각오는 해야 돼. 그리고 한번 돌봐주기 시작하면 중간에 못하겠다고 말하기가 힘드니까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결정해야 돼. 자식들 부탁할 때만 미안해하지 해준다고 해봐. 그 이후로는 태도가 싹 바뀐다니까? 그리고 며느리 노릇 바랄 거면 안 봐주는 게 좋아. 며느리는 천하무적이야. 할머니들 아직 젊다고 손주들 키워주겠다고 나서서 큰 소리 치는데 그건 정말 자기 무덤 파는 일이야. 손주들 학교 보내고 온몸 관절이 다 내려앉아 병석에 들어 누워도
애 맡긴 자식들은 그 고마움 미안함 절대 모른다니까. 자기들이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 우리 아파트 위층의 할머니는 매일 아이를 포대기로 업고 다니던데 유모차에 앉히라고 말씀드려도 말을 듣지 않더라고. 안 그래도 그 나이 정도 되면 다들 무릎 관절염 1, 2기 정도는 될 텐데 아이까지 업고 돌보면 무릎이 나만하겠어? 노인들 무릎 탈나서 못 걸으면 병도 빨리 와. 특히 고혈압, 당뇨는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김 씨는 이런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손주를 봐주려는 이유 중 하나는 옛날에 자식들을 잘 못 키우던 때가 미안해서인 것도 있었습니다. 이후 손주가 태어났고 김 씨는 신이 났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도 김 씨가 아들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친정은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맞벌이하는 부부에게 김 씨는 아주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손주를 낳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김 씨 덕에 바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오전부터 저녁이 되기 전까지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남편 밥을 차려주고 운동까지 갔습니다. 김 씨는 손주를 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예전에 자식 3명을 혼자서 키웠기 때문에 손주 1명을 돌보는 것은 김 씨에게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운동을 해서 체력이 이때는 아주 좋았던 김 씨였습니다. 그렇게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김 씨가 손주를 도맡아서 키워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용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때는 김 씨가 뭘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서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김 씨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그래야 자기들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 베이비시터를 쓰는 비용과 비슷한 금액을 매달 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매번 밖에만 있는 김 씨를 영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있지 그래? 운동하는 게 삶의 낙인데 이해 좀 해줘요. 남편은 김 씨에게 손주를 그만 돌보던지 운동을 그만두던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집안일을 안 해요. 밥을 안 차려줘요. 나 은퇴하면 집안일은 다 누가 해? 밥은 또 어떻게 차려 먹고? 아직도 밥 차려줘야 돼요. 이제껏 한 달도 안 쉬고 돈 벌었는데 나도 은퇴하고 좀 편하게 쉬어야지. 김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갑자기 손주를 못 돌봐준다고 할 수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헬스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간 적이 있었는데 김 씨가 집에 없는 걸 보고 어찌나 노발대발하던지 김 씨는 더 이상 헬스장을 갈 시간이 없었고 주말에만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헬스장에 가던 사람이 평일 5일 동안 운동을 못 가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운동을 안 가니 몸이 찌뿌둥하고 체력이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잘 안 가다 보니 주말에도 헬스장을 가기가 귀찮아져서 결국 김 씨는 어느 순간 운동을 하기 전에 자신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큰 손주가 어린이집을 들어가고 김 씨는 드디어 황혼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래 쉴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결혼한 딸의 손주가 곧 태어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의 딸은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아주 늦게 가질 예정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아이가 생겼습니다. 김 씨는 이번에는 육아를 도맡아서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을 하고 싶었고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의 딸은 아이를 낳고 얼마 후에 김 씨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김 씨를 불렀습니다. 김 씨는 왠지 육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김 씨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카페에 가 커피를 마시면서 김 씨의 딸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애도 오빠네한테 해줬던 것처럼 아이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만 봐줄 수 있어? 너네 시부모님은 뭘 하셔? 시부모 댁이 바로 옆 아니야? 시부모님한텐 아직 여쭤보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불편해서. 우리 남편은 엄마가 와도 상관없다고 해. 김 씨는 사위가 자기를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내심 기분이 좋았지만 단번에 알겠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부탁에 선을 그으며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돈 좀 많이 줬다며? 오빠는 돈을 잘 벌어서 그렇고 우리는 오빠가 해준 만큼 주기는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이해해 줄 거지? 아직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김 씨의 딸은 김 씨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용돈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설마 오빠 애는 봐주고 내 애는 안 봐주려는 거 아니지? 딸은 웃으며 농담처럼 물었지만 그 말이 김 씨에게는 반협박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도 자기 오빠애만 봐주고 자기 애는 안 돌봐주면 서운할 것 같았기에 김 씨는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김 씨가 거절을 하지 않자 딸은 해주겠다는 걸로 알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이때부터 원치 않는 황혼 육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한 육아는 김 씨에게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못해서 그런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지 체력이 영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을 가지 않은 이후로 김 씨는 동네 산책을 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도 시도해봤지만 이것들은 영 김 씨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을 새벽에라도 가려고 해봤지만 김 씨는 아침잠이 많았고 이전에 새벽 운동을 가서 근력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새벽 운동은 김 씨에게 영 맞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오전 오후에는 딸의 집으로 가 육아를 했고 저녁이 되면 집안일에 은퇴한 남편의 밥까지 차려줘야 했습니다.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좋으련만 남편은 예전에 김 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라고 다 자기 업보라며 김 씨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김 씨가 황혼 육아를 하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때 고집을 부려 아이들을 봐주겠다고 하고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김 씨의 남편은 그때 자기의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거라며 김 씨를 은근히 약올렸습니다. 집안일만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내가 집안일을 해본 적이 있어야 하지. 은퇴하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난 집안일 배울 시간 없어. 이때부터 김 씨는 점점 몸이 상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4년을 더 육아를 했습니다. 김 씨는 육아를 하며 자신의 삶이 없었습니다. 김 씨가 예전에 자식 셋을 키우던 그때의 삶. 애들은 사랑스러웠지만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딸의 집에 와 손주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딸은 처음에 김 씨가 손주를 봐줄 때 김 씨를 위해 점심을 미리 해놓고 갔지만 이제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날 김 씨는 유독 입맛도 없었고 손주는 더욱 칭얼거렸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배달음식만 시켜 먹는지 배달음식 용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김 씨는 차갑게 식어있는 피자를 한 조각 꺼냈습니다. 데펴 먹으면 좋으련만 따로 접시에 담아서 데피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그렇게 피자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김 씨의 주변 지인들은 젊게 살겠다고 매일 레저 스포츠 취미 생활을 즐기며 건강을 챙기고 있었는데 김 씨는 홀로 불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딸을 불러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나 더 이상 손주 못 돌봐주겠다. 이제 이 엄마는 운동도 다시 다니고 내 삶을 살고 싶구나.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래. 바로 못 돌봐준다고 하면 너네가 곤란할 테니 3달 정도만 더 봐줄게. 이후에는 시터를 고용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딸은 무언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3달은 너무 짧고 6개월만, 딱 6개월만 봐주면 안 돼? 오빠네처럼 우리 애 내년에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만 부탁할게. 어린이집을 조금 일찍 보내는 게 어때? 그것도 다 돈이고 너무 일찍 보내면 안 좋을 수 있대. 김 씨는 알겠다고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김 씨가 싫다고는 하지 않자 김 씨의 딸은 그런 줄 알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김 씨는 정말 딱 6개월만 더 돌봐주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기간만 끝나면 헬스장도 다시 갈 생각이었습니다. 이른해도 헬스를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그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도 헬스를 하는 모습에 김 씨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김 씨는 이맘쯤 꿈이 생겼습니다. 유튜브에서 헬스를 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모델처럼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 그런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디 프로필이라는 것이었는데 김 씨는 죽기 전에 꼭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설레는 꿈을 안고 남은 기간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하지만 이 6개월 동안 딸은 갑자기 안 하던 불만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손주 안 돌볼 거라고 애 대충 봐주는 거야? 뭘 대충 본다고 그래? 돈값은 해야지. 이럴 거면 지금부터 그냥 베이비시터 고용하는 게 낫겠네. 너 시터 월급이 얼만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그리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아이 TV랑 핸드폰 많이 보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딸은 얼마 전부터 집에 CCTV를 달아놓았는데 김 씨가 그만두면 베이비시터를 잘 감시하려고 달아놓은 CCTV였습니다. 이 CCTV를 집에 설치한 후 딸은 엄마가 손주를 돌보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보기에 그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딸은 일하다 중간중간에 CCTV를 확인했는데 아이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많다고 지레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집안일을 하거나 손주 밥을 만들어 줄 때만 손주에게 TV나 핸드폰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딸의 말에 억울했습니다. 그래야 이 엄마도 좀 쉬지.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하루 종일 놀아줘? 아이 TV 볼 때나 밀린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지. 저번에 설거지 안 했다고 너 나한테 잔소리하지 않았어? 딸은 엄마의 말은 잘 듣지도 않고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투정이 심해졌어? 너무 버릇나쁘게 키우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아이 식단은 왜 이렇게 부실해? 아이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점점 커가면서 투정도 부리는 거지 무슨. 그리고 너도 어릴 때 다 이렇게 먹었다 얘. 너가 지금 키가 덜 컸니? 어디 아프기를 하니? 내 친구들 베이비시터들은 요령 있게 집안일도 하면서 애도 잘 돌본다고 하던데. 엄마는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애 제대로 봐본 적도 없으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해? 하루 종일 애 보면서 잠도 못 자고 그래 봤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 애를 덥석 봐주겠다고 한 게 정말 후회된다. 네가 1년만이라도 애를 혼자 봤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그래서 더 이상 안 봐주겠다는 거야? 지금 와서 이러는 게 어딨어? 그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엄마가 봐주는 게 낫지. 너한테나 나은 거겠지. 넌 엄마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거야? 오빠 자식들은 잘 봐주고 왜 내 애는 못 봐주겠다는 거야? 또 그 얘기야? 됐고, 나는 너한테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더는 못 보겠다. 난 이제 더 이상 너네 집에 안 갈란다. 김 씨는 그렇게 딸에게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조금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딸이 먼저 미안하다며 약속했던 기간까지만 돌봐달라고 다시금 김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던 김 씨는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딸의 집으로 가 손주를 돌봤습니다. 딸은 그날 퇴근을 하고 바로 김 씨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딸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전업으로 애 하나 키우는 친구와 통화하는 듯 보였습니다. 김 씨의 딸은 그런 친구에게 왜 둘째 안 갔냐고 물었습니다.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둘째를 어떻게 가지냐고.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도 키우지만 엄마가 도와줘서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 둘째 생각은 당연히 있고. 김 씨의 딸은 전화를 끊고 다른 친구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애 키우는 게 뭐가 힘들다고. 저번에 둘째 낳는다고 하니까 좋아하기는커녕 손사래를 치는 거 있지? 우리 엄마 맞나 싶다니까. 김 씨는 그런 딸의 말에 속으로 제대로 키워보지 않아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모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딸의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봐주고 돌아온 김 씨를 보고 김 씨의 남편은 혀를 찼습니다. 애들이 당신한테 용돈 주니까 당신이 손주 돌봐주는 거 고마워 안 해? 그리고 지연이는 용돈도 별로 안 준다며. 당신이 단호하게 말해야지. 내가 말해줄까? 됐어요. 그 말할 시간 있으면 집안일이나 좀 도와줘요. 김 씨의 남편은 이맘쯤 은퇴하고 놀 거 다 놀아서 그나마 김 씨 대신에 집안일을 해줬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집안일 도와주는 남편 덕에 이전만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제 한 달 정도만 더 손주를 돌봐주면 자유가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김 씨는 딸의 집에 있는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딸은 김 씨의 길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한데. 김 씨는 딸이 무슨 말을 하려나 싶었습니다. 아이 유치원 갈 때까지만. 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절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김 씨의 단호한 거절에 딸은 화가 났는지 김 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손주를 잘 돌봐줘야 우리도 엄마 늙었을 때 잘 돌봐주지 않겠어? 이러면 엄마 늙어도 나 절대 엄마 못 돌봐줘. 딸은 그 말을 내뱉고 아차 싶었는지 땅만 쳐다봤습니다. 그래. 너가 나 안 돌봐줘도 된다. 애초에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 네가 나 늙으면 안 돌봐줄까봐 손주 봐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손주 잘 돌봐줬어도 나 늙으면 네가 과연 나를 잘 돌봐줬을까? 애초에 그런 마음이면 절대 그럴 리 없지. 이제 네 마음 잘 알았다. 김 씨는 이번에는 정말 단호하게 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김 씨는 이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지연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 이 자식을 그냥. 김 씨의 남편은 김 씨의 편을 들어주며 당장 딸에게 전화해서 따지려는 것을 김 씨가 막았지만 남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너 엄마가 이제껏 손주 봐줬더니 하는 소리가 뭐? 손주를 잘 돌봐줘야 늙으면 우리를 잘 봐줄 거라고? 그게 할 소리야. 딸은 엄마가 말했냐고 엄마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런 김 씨를 보호해줬습니다. 김 씨는 간만에 그런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자식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집에 와 하소연할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것도 참으로 좋게 느껴졌습니다. 요새 김 씨의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예전에는 김 씨와 자식들이 다툼이 있으면 무조건 자식들 편을 들었지만 이제는 무조건 김 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남편은 김 씨가 운동을 하는 것도 더는 막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다시 헬스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배운 동작들이 아직 익숙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헬스장에 가는 매일매일이 즐거웠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평온하게 노후를 보내다 얼마 안 가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웠고 자식들보다 김 씨 편을 들어주던 든든한 남편이 떠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김 씨는 운동이라도 안 하면 정말 버티기 힘들 것이라 생각해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남편 생각에 집에서는 눈물이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운동이라는 목표가 있으니 김 씨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마지막 관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결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던 막내 아들은 뒤늦게 결혼을 했는데 손주는 결혼한 지 2달도 안 돼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막내 아들은 손주가 태어나기 앞서서 김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남편이 죽고 나서 유일하게 찾아오는 것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딸은 손주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하자 김 씨에게 삐져있는 듯 했고 사업을 하는 큰 아들은 일이 아주 바쁜 듯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김 씨와 함께 밥을 먹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랑 합가하실래요? 혼자 계시는 것도 너무 외롭잖아요. 막내 아들은 흔쾌히 엄마가 그러자고 하고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엄마는 혼자 지내는 게 좋아. 니네 아빠 떠나고 외롭긴 했지만 점점 적응해 가고 있고 엄마는 이제 혼자가 좋아. 같이 살자고 하면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런 엄마의 거절에 막내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막내 아들은 자기 집에 김 씨를 데려올 생각을 미리 다 하고 김 씨가 살 방은 물론 짐을 어떻게 넣을지도 계획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막내에게 내심 미안했는지 독박육아 대신 니네가 정말 필요하면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더 이상 엄마를 설득하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혼자 지내다가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하루만 아이 맡아줄 수 있어요? 운동을 가려던 김 씨는 아들의 말에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얘는 엄마 운동 가려던 참이었는데 다음부터는 미리 얘기해. 엄마도 바쁜 사람이야. 자식들은 왜 이렇게 때가 돼서야 부탁을 하는 건지 엄마는 일정 같은 게 없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운동복을 다시 갈아입고 집에서 손주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손주만 쏙 맡겨놓고 다시 나갔습니다. 김 씨는 손주가 볼 때마다 참으로 이쁘긴 이뻤습니다. 김 씨는 분유를 능숙하게 타서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주를 소파에 앉혀 놓았는데 순간 아이가 앞으로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온몸을 던져 아이가 머리로 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손주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가 조금 다치기라도 하면 무슨 말을 들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김 씨도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그 나라로 처음으로 막내 아들의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내외는 점점 손주를 김 씨에게 맡기고 가는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때는 일주일에 3번까지 아이를 맡기고 갔습니다. 김 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독박 육아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아이들도 많이 컸지만 일주일에 1번씩 김 씨의 집에 맡기고 갔는데 이렇게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손주를 맡기다 보니 일주일에 4에서 5일 정도 집에 꿈쩍없이 있어야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김 씨는 막내 아들 내외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 맡기고 정말 어쩔 수 없다 싶을 때 2번까지만 맡아주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내친 김에 김 씨는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다. 나는 너희를 참 사랑하지만 내 마지막 황금기를 다 너희에게 내주고 싶지는 않다. 이제껏 참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키웠고 이젠 오롯이 늙어가는 나에게 집중하면서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싶은 것들 하며 살다. 니네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구나. 그리고 이 엄마는 손주들이랑 어쩌다 보는 할머니 되고 싶지. 자주 혹은 매일 보는 할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구나. 이런 엄마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딱 규칙을 정하고 솔직하게 말하니 자식들도 김 씨를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정하니 자식들도 잘 지켰습니다. 김 씨는 이날을 계기로 자식들과 규칙을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이날 이후 자식들이 김 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적어도 하루 전날에는 말하고 오라고 했고 당일에 온다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으니 자식들도 불만이 없었고 김 씨도 가기로 했던 운동과 약속들을 취소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김 씨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김 씨는 자기 속마음을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이 익숙치 않았고 자식들과 규칙을 정하는 것이 너무 정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에 근육도 많이 붙고 젊은 사람들에게 멋있다는 말을 많이 들을 만큼 몸이 좋아졌습니다. 김 씨는 오늘 그렇게 꿈에 그리던 바디 프로필을 찍으러 사진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들의 입장에서 맞벌이를 할 때 육아를 도와줄 친정엄마가 있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힘드니까 자식 대신에 육아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식들 대신 손주를 돌봐주는 것에는 딱히 정답이 없습니다. 애본공은 없다고 하지만 무언가를 바라고 손주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 안쓰러우니까 봐주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11년째 아주 기쁘게 2 손주를 돌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주를 보는 것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할머니와 같은 마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손주가 태어났을 때 자식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게 많다면 하고 싶은 게 많으니 손주는 정말 필요할 때만 돌봐주겠다고 규칙을 정하거나 손주를 봐줄 생각이 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이 될지 모르겠다. 일단 손주를 보되 힘들면 중간에 못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는 등 자식들에게 단번에 손주를 봐주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건과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말은 하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막상 못하겠는 상황에서 말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식들이 부탁할 때는 단번에 알겠다고 하기보다는 해보겠지만 중간에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사실 능력입니다. 거절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보다는 거절하기에 앞서 너를 사랑하지만 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너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것 같다와 같이 너를 사랑하지만 이라고 먼저 말을 꺼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자식들이 부탁을 할 때마다 바로 알겠다 하시나요? 아니면 정확히 규칙과 조건을 걸어 놓으시나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며든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